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네, 오늘 예. 대법원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2025도 4697호 사건인데요. 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고 일단 5월 1일 오후 3시로 선고일이 지정이 예. 됐습니다. 선고는 이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서 사건 배당을 한지 아흐레 만에 예. 뭐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셈이라서 예. 뭐 이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었던 이른바 이제 633 원칙 선거법에 예. 대해서는 6개월과 3개월씩 재판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지켜라. 라는 원칙 내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셈이고 예. 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그래서요. 예, 예. 뭐 기존에도 혹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대개는 5월 9일을 전후한 시기쯤 예. 이 정도로 이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일찍 나오더라도 근데 그거보다도 한 일주일여 네.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지정됐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예. 그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도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 예. 걸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게 빨리 지정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이나 혹은 예. 뭐 법률 전문가들 몇 분하고 오면서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그분들도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네, 됐지라고 그렇죠. 이제 좀 네. 당혹해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보도 채널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뭐 전문가들의 대담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이제 추정이고요. 명확한 이유를 좀 짚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이지만. 다만 뭐 몇 가지 가능성들을 되짚어 보자면 물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은 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었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결론을 냈을 것 같지는 않고 예. 지금 조기 대선 전국이고요. 5월 11일이면 각 당의 주요 후보들의 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제 마감이 예.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가 되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제 굉장히 큰 파장을 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뭐 그게 이제 무죄 취지로 최종 확정이 되든 혹은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뭐 중앙지법으로 돌아가든 서울중앙고법으로 이제 돌아가든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빨리 나온다고 하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선거의 예. 영향을 좀 줄여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작동했을 가능성은 높을 것 예. 같고요. 다만 이렇게 빨리 잡혔을 때는 2심의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파기 재판을 통해서 형량까지 결정하는 수준의 뭐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낸다. 뭐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시간을 이렇게 지체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을 만큼 대법관들의 어떤 의지가 좀 명확했지 예. 않느냐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추정은 좀 어떤 한쪽으로 추정이 많이 나오는 건 있는데요. 네. 그 양쪽 추정에 대해서는 이따가 패널들 모시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결선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예, 결선 진출자 2명 결정됐습니다. 네, 2차 예비 경선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4명 중에서 이제 2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2차 경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가 탈락을 했고요. 이번 2차 경선 같은 경우는 지난 1차 경선 때 국민 여론조사 100%랑 좀 달라져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가 50%, 예.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50% 이렇게 50대 50으로 합산을 해서 예. 상위 두 명의 후보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2차 경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3차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탄핵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왔던 이제 김문수 후보 예. 그리고 탄핵 찬성 입장을 주장해왔던 한동훈 후보의 1대1 이른바 이제 찬탄 대 반탄의 1대1 대결 구도가 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내일 있게 될 1대1 토론이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요. 네. 3차 경선의 1대1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를 했을 때 단일화와 관련된 입장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각 후보가 밝힐 것이냐. 네. 뭐 이거에 따라서 당심과 국민 여론이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네.
5월 1일부터 2일까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5월 3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전당대회 형식을 갖춰서 3차 경선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예. 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예. 이른바 이제 3강 인략이라고 예. 해서 안철수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예. 나머지 3명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중에서는 누가 올라갈지가 좀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예. 뭐 여러 이제 예측들이 엇갈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말 동안에 있었던 당심의 변화가 좀 결정적이었다. 예. 당 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게 지난주 금요일쯤부터거든요. 예. 그 이후부터 결국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누가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느냐, 그 예. 과정을 좀 매끄럽게 누가 더 진행할 수 있겠느냐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입장을 조금씩 바꿔왔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당심이 쏠리지 않았느냐, 예.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심이야 뭐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만요. 네, 지금 뭐 이제 예, 결과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지표를 당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그렇다면 아까 그 해석에 따른다면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네. 되길 바라는 당심이다. 뭐 이렇게 해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쪽으로? 그 부분은 뭐 양가적인 해석이 다 가능할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를테면 이제 구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면 많은 후보들이 경쟁을 해서 이른바 이제 이재명 빅텐트를 칠 수 있는 뭐 이 장을 만들겠다. 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힘을 보태야 된다는 당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그쪽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뭐 당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일지는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당 내에서 평가하기로도 한덕수 변수가 최종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했다. 예. 그 부분을 당원들이 좀 중요하게 봤다. 이런 정도는 뭐 합의가 가능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1위는 5월 3일 날 선출되고요. 네. 이 사람하고 한덕수 무소속 출마하죠 지금? 예정이? 무소속 출마 예정이죠.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자면 일단 무소속 후보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최종 후보로 결정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예.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뛰는 뭐 그런 수순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상한 과정이군요. 예. 네, 뭐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3차에 걸친 경선 과정 자체가 예. 일종의 예선전이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심지어 이제 기타금까지 거액의 기타금을 내고 참여를 했었던 떨어진 후보들은 뭐가 되는 것이고 예. 최종적으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108석짜리 거대 정당의 최종 후보가 되는 사람의 입장도 좀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당에서는 예. 그 흐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확고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차 경선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당 후보끼리 경쟁해서 한 분이 결정이 되면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예. 사실상 이제 엊그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정사실화를 하는 뭐 그런 발언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후보가 한대행과 경선에서 누가 이길지도 모른다. 단일화 결과는 확정적 사실이 아니어서 국민 관심을 끌게 될 거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당원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대항하기 위한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지도부도 그런 당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피할 수 없다. 이걸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넘어서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민주당의 당대표도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서도 이른바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 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만 해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원칙이라고는 전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낙연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니까 정말
아무런 원칙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예.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조차도 사실상 그런 움직임을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정당의 어떤 책임 민주주의라든지 책임 정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예. 뭐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낙연 후보인가요? 후보죠? 후보인가? 아직 뭐라고 후보 등록을 하지는 뭡니까, 않았습니다. 그럼? 예, 이분은? 이낙연 전 총리인가요? 전 총리, 전 전 총리 총리 정도. 참 이분도 말년의 어떤 행보가 대단히 기괴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낸 인사로서는 좀 이례적으로 민주당과의 대화 가능성은 차단하면서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들과는 문호를 열어놓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네. 한번 뭐 크게 궁금하진 않은데. 예. 자, 예, 홍준표, 일단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예. 오늘 이제 떨어진 예. 경선 후보 같은 경우가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예. 2차 경선에서 탈락하고 난 직후에 마이크를 넘겨받았을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고 깨끗하게 정치 인생의 문을 열어서 졸업하게 됐다. 예. 정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예.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을 사임하고 이제 조기 대선에 도전을 했었는데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조금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 예. 보시는 분마다 뭐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요. 네. 이 마지막 모습은 깔끔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그만두고 나서 예. 추가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예. 올렸는데 그 글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 탈당까지 하는군요. 예, 더 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계 은퇴와 동시에 탈당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이번 경선 결과에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돕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제 내포돼 예. 있는 거다 보니까 뭐 그래서 이제 당 내에서는 이 입장 탈당 입장과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이제 할 일이 많으신데 좀 성급하신 결정인 것 같아서 좀 만류를 해보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의 뜻이 있다면 이렇게 어떤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네. 혹은 뭐 보통 정치의 뜻이 있다면 다른 후보를 돕고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데요. 네. 그걸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 보니까 정말 정계 은퇴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뭐 정계 은퇴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직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경선을 뛰고 있었던 정치인이고 현직으로 있었던 대구시장직을 내던지고 나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라고 돌아섰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제가 이제 비평가로서 해석하자면 네. 그만큼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서 실망감이 좀 크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선 결과를 내놓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네. 좀 크다. 뭐 그런 섭섭함이 배 의사를 있다. 표현한 예.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통상적으로는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화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탈락한 경선 후보들이 얼만큼 열심히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도와주느냐 이게 이제 해당 당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예.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선에서 떨어지자마자 탈당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예. 그 당의 구성원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정계 은퇴까지인데 좀 가혹한 평가 아닙니까? 뭐 객관적인 평가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민주당은요. 강금실 전 장관이죠. 네. 예. 선대위 합류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팎의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예. 내일 이제 공식 선대위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인사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강 전 장관이 직접 밝힌 건데 이재명 후보한테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고 캠프를 꾸리는데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예.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금실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예. 대표적인 친노계 인사를 꼽히고 예. 뭐 지난 대선 때도 사실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친노계 출신의 범 이재명계
뭐 예. 이렇게도 이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범보수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 문병호 전 의원이 있습니다.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우리당하고 민주통합당에서 두 번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예. 그 이후에는 탈당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을 갖다가 바른미래당에 합류를 했다가 국민의힘을 거쳐서 지난해에는 다시 개혁신당에 입당을 한 예.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한테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대표랑도 개인적으로 뭐 가끔 통화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조만간 입장을 결정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 문병호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제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예.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출신이기도 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이분이 오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승리는 국가 정상화를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고 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경북과 대구에서도 이제는 패배의 늪을 넘어 네. 승리의 함성을 울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TK 지역에서 중심으로 열심히 좀 활동을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예. 권오을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인데 뭐 이재명 후보가 또 안동 출신이거든요.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고향인 안동에서 거두지 못했는데 예. 이런 어떤 그 지역 정치에 있어서 지역 기반이 좀 단단한 예. 정치인을 영입해서 TK를 공략해 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좀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내 인사들도 예. 비명계 출신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전 의원도 오늘 고향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이다. 예. 이런 전망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걸 보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강원도가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중량급 인사로 전담하게 해서 신경을 좀 더 쓴다라는 의미 부여를 위해서 본인한테 이제 그런 중책을 맡기려고 하는 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에 불출마 선언했던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 예.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선대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로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예. 맡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름을 올릴 만한 분들은 다 올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당 안팎의 그러니까 당 네. 외곽에서는 주로 이 그 보수 정당에서 네. 활동을 해왔었던 인물들을 영입하는데 좀 공을 들이고 네. 당 내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선대위원장직을 맡겨서 그러니까 네. 당의 어떤 단합, 통합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저분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요. 네, 뭐 예.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꼽히고요. 예. 뭐 본인도 그렇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기로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이제 비명 행사를 당했다라고 예. 평가받는 박용진 전 의원도 이재명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밝혔습니다. 예.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해서 선대위 직책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예. 어떤 역할이든지 제 역할을 찾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겠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아직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당내 경선이 끝나더라도 당내의 통합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긴 호흡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좀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는 분위기고요. 예. 오죽했으면 이제 밖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예. 승리를 했다 보니까 당내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좀 덜고 당 바깥으로 외연 확장에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 치러봐야 알겠지만요. 네. 양당의 분위기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군요.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뭐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라는 예. 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쉽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보통 어려운 경선을 치르더라도 혹은 뭐 단일화 같이 이제 어려운 문턱을 넘어야 하더라도 그게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발휘되는 경우가 예. 없지는 않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평가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말 거부권은 알뜰하게 사용하고 가는군요. 예. 사실 좀 이상한 상황인데도 예. 뭐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그 매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곧 출마할 사람이 마치 대통령처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예.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
이걸 이제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예.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정부로 넘어와 있었는데요. 오늘 제2호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8번째 거부권 행사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거부권을 권한대행으로서만 행사하게 되는 셈이고 결국 이제 윤석열 정권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40여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권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시키고 마치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 위에 있는 예. 상원처럼 행동해도 된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게 되는 셈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로 좁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곧 출마할 사람이 일종의 이제 사전선거 운동처럼 예. 우리가 뭐 미국처럼 이제 대통령이 재출마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고 며칠 뒤에 이 대선에 곧바로 자기가 뛰어들겠다. 이게 과연 이제 합당한 일인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른 조기 대선도 아니고 이번 조기 대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몸담았던 3년 동안 국무총리직을 수행했었던 그 정권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파면을 당한 뒤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감히 내가 그 정권 이후에 다시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를 할 수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좀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역대 최장수 총리 중에 하나죠. 뭐 따져봐야겠지만요. 뭐 군사독재 예. 정권을 제외하면 아마 이제 가장 긴 기간 재임한 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임으로 따지면 윤석열 정부 실패의 어떤 2인자라도 서러울 지경인데요. 그런 분이 참 대단한 야심입니다. 어떻게 어느 쪽으로 봐도요. 예. 어차피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인의 뭐 제1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책임의식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자, 김건희 씨요. 검찰 수사는 뭐 이번엔 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어제 박은정 의원도 여기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네. 이번엔 좀 수사 자체는 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새 정부가 열리게 예. 되면 이제 특검 대상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검찰도 좀 마음이 급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른바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여러 그 검찰의 수사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통일교 쪽의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다이아 목걸이뿐만 아니라 명품백도 전달하려고 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전성배 씨가 윤석열 당선 이후 2022년 윤아묵의 통일교의 그 본부장을 만나서 김 여사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는 예. 겁니다. 뭐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번에 이제 그 브랜드까지 나왔는데 영국의 명품 브랜드인 그라프사에서 만든 예.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합니다. 한 예. 6천만 원이 좀 넘는 가격이라고 하고요. 예. 그 외에도 명품백도 전달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인삼 같은 상품들도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말을 다 종합을 하자면 김건희 여사한테 로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성배 씨를 중간 과정으로 해서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백, 인삼 등등 각종 선물들이 쏟아졌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사실 사례가 이것 하나뿐이겠느냐? 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최재형 목사가 이른바 이제 디올백을 김건희 씨한테 전달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의 선물 공세가 이렇게 한두 명한테만 발생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지금 검찰 수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 추론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